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의 주제는 3.1운동입니다. 3.1운동, 매년 우리의 개아기를 하루 늦춰주는 소중하고 또 고마운 운동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1운동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건데, 다만 그 3.1운동이라는 주제가 너무 이제 방대한 큰 주제다 보니까 3.1운동의 전개는 선생님이 댓글에 달아준 링크 영상을 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영상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대외적, 대내적인 배경과 그 3.1운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1운동,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우리의 개아기를 하루 늦춰준 고마운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정말 다양한 항일 운동이 전개가 되었는데 왜 다른 운동 말고 콕 집어서 3.1운동만 공휴일로 쉴까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수업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1운동의 대내적, 즉 국내에서의 배경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 당시는 일제가 10년 동안 행해왔던 무단 통치에 대한 한국인들, 조선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무단 통치 기간 동안 한국인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통제당하였으며 그 매개체가 된 악명 높은 헌병경찰제는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을 속속들이 감시하면서 숨막힌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무단 통치에 대한 일제에 대한 불만은 농촌 지역에서 더욱 거세게 타올랐는데, 일제는 원료 생산지 기능을 하는 식민지로서 이 한국, 조선을 원했기 때문에 일제의 수탈은 주로 농촌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는 면화, 육지면이라는 면화의 재배 강요인데, 요 육지면, 그러니까 이걸 기르는 것을 강요했던 게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불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제는 자국의 실 만드는 방적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값싼 원료를 한국에서 얻고자 한국 농촌에 이 육지면 재배를 강요하였고, 이것은 한국 농촌 지역에서 많은 불만을 자아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제창과 더불어서 사회주의 혁명 전파를 위해 전 세계에서 압박받는 식민지 민족들의 해방운동을 사회주의 진영이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레닌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당시 식민 지배를 받던 많은 국가와 민족들에게 미국과 소련이 지원한다고 약속한 이때야말로 식민지에서 독립할 기회다라고 여기게 하였으며, 이는 식민지였던 조선도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해방의 기대가 부풀어 오르던 이때 중국의 외교 중심지 상하이에 미국 대통령의 특사 찰스 크레인이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외교 중심가였던, 국제 외교의 중심가였던 상하이에 여기서 머무르면서 외교를 통한 독립을 추진하던 젊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청년들의 당, 신한청년당을 결성하는 그 와중에 있었는데, 이들은 이때야말로 우리 민족의 독립 기회다 라고 생각하며 크레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게 됩니다. 이들은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등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을 미국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특사 찰스 크레인이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들의 독립 희망은 확신으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독립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상하이의 젊은 독립운동가들은 국내와 도쿄로 사람을 보내서 독립을 위한 시위를 준비하게 하였고, 독립선언과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에 열리고 있었던 파리 강화 회의에 우리의 민족 대표를 파견해서 국제사회의 독립을 요청하는
독립외교청원운동의 뒷받침으로써 계획된 것으로 1919년 초 신한청년당은 여기 앉아있는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의 민족 대표로 파견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게 됩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대표도 파견되었고요. 이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거대한 사건만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19년 1월부터 종교계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만세 시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 와중인 1919년 1월 21일 갑작스런 소식이 전국을 뒤흔들게 됩니다. 바로 망국의 군주인 고종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특히 고종의 사망이 사건 발생 후 바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약간 질질 끌었다는 점, 그리고 고종의 시신을 확인한 사람들에게서 고종의 시신이 이상하게 부풀어 있었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는 고종이 일본에 의해 독살당했다라는 소문으로 사람들 사이에 번지게 됩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만, 이 소문은 당시 일제의 지배로 울분에 차 있던 한국인들에게 민족적인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고종이 잘했건 못했건 우리나라의 군주였는데 일제에게 독살당했다 라는 소식이 돌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 속에서 일본에 유학가 있던 한국인 학생들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1919년 2월 8일 도쿄의 조선 유학생들이 제1한국 YMCA에서 기습적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8 독립선언서입니다. 일제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독립이 될 때까지 일본에 대한 영원한 혈전, 피해 전투를 선언한 이 선언은 비밀리에 국내로 전해지면서 국내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어린 학생들이 일제의 코앞도 아니고 일제의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선언을 했는데 우리 국내에선 뭐 하는 거냐?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고 우리도 국내에서도 뭔가 하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감돌게 됩니다. 자, 이렇게 3.1운동의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대내적 국내에서는 일제 무단 통치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둘째로 대외적으로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등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외치면 국제사회가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쿄에 있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국내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준비를 마쳤고 한 점으로 모일 채비를 끝냈습니다. 그 결과 일어난 것이 1919년 3월 1일의 3.1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전개는 선생님이 댓글에 고정해 놓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 36년간에 벌어진 독립운동 중에 가장 거대한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이후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우선 3.1운동은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옛날엔 양반이었던 사람, 옛날엔 노비였던 사람, 도시와 시골, 남과 북, 동과 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던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한 전민족적인 항일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제에 맞서서 만세, 독립, 이것을 소리치는 우리라는 정체성, 즉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걸 자각한다라고 해요. 자각하게 됩니다. 이전부터 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를 확실하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우리가 독립이 만약에 된다면 새로운 나라로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할지, 특히 이 새롭게 만들어질 한국의 정치 체제를 옛날 조선처럼 왕을 모시는 군주제로 그대로 갈지, 아니면 세계의 변화를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로 새로 만들어야 될지 여러 의논들이 있었던 상황이 1919년입니다. 다만 여기서 민주주의,
국가는 우리가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한 체제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의문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 나라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구나. 독립이 되어도 국민이 국가의 일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 민주주의 체제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독립 이후 새로운 국가의 건설 계획에서 군주제를 원하는 목소리는 극소수로 전락하게 되고 대다수가 당연히 민주주의 체제로 가야지라고 여기게 됩니다. 또한 이 독립을 원하는, 해방을 원하는 거대한 목소리는 외국 신문을 타고 세계에 보도되면서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일제는 한국 식민 지배를 한국인들이 원해서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한일 합병, 한국과 일본이 1910년에 합친 것도 한국이 일본에 먼저 제안하는 형태로 고려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3.1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인들이 일제 지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일본의 신문부터 중국의 신문, 그다음에 미국의 신문,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신문까지 이 3.1운동이 전 세계의 신문을 타고 보도되면서 한국인들의 독립 의지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또한 이 3.1운동을 취재했던 외국 신문 기자들에 의해서 3.1운동 간에 벌어진 일제의 만행들, 예를 들어서 제암리 사건 같은 사건들도 전 세계로 보도되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이후에 있을 1920년대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는 방식을 바꾸는 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시위의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이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내면 다들 같이 도와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으며, 그래서 여성, 농민, 노동자 등을 위한 여러 분야의 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와 함께 3.1운동의 소식이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알려지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특히 만주와 연해주에 있는 무장 독립군들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당시 독립군들은 생각보다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한국은 1910년부터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들은 무장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1919년까지 국내에서는 일제 지배에 저항하는 막 엄청 큰 사건은 없었으니까 아마 독립군들은 다들 그냥 괜찮나? 그냥 우리만 괜히 이러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3.1운동으로 모두가 일제 지배를 싫어하는구나 라는 확신을,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고, 이는 1920년대 독립군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3.1운동으로 드러나게 된 거대한 독립의 의지, 그 의지를 받아서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끌어 나갈 지도 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가 다음에 볼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지도 단체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그러한 영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일제에게는 이 3.1운동은 생각보다 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와서 독립을 외칠 줄은 일제는 몰랐던 것입니다. 일제는 너무나 강압적이었던 무단 통치가 이 큰 반발의 원인이 되었다고 진단하고, 이 통치 방식을 원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합니다. 3.1운동 중에 만행이 국제사회에 보도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좀 더 유하게 부드럽게 다가갈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920년대에 이른바 문화통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민족적인 항쟁은 당시 식민 지배에 시달리고 있던 많은 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에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영향을 주게 되면서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아시아 여러 국가의 반제국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열강들의 반식민지 상태였던 중국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1919년 5월 4일 반제국주의 운동인 오사운동이 일어났으며 영국의 오랜 식민 지배를 받던 인도에서는 3.1운동의 비폭력적인 모습이 영향을 주면서 그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적으로 영국의 식민 정책에 불복종하는 형태로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사티아그라하, 진리에 대한 노력이라는 이름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유명한 간디의 소금 행진이 전개됩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은 이만 안녕.